자, 오늘은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파란색 BMW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BMW 코드명 234 5시리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차인데, 코드명 212가 1세대, 228, 234, 그리고 239, 260, 그 다음에 F10, 지금 현재 G30에 이르기까지 총 7세대의 이제 5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5시리즈입니다. 3세대 5시리즈는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생산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후기형 차량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 출시된 차량입니다. 코롱에서 공식 출시를 했었고, 그래서 234는 개체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비싼 초호화스러운 고급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세대부터 투어링 모델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에어백도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모빌라이저도 3세대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경계에 있는 차를 그 4세대 239라고 보거든요. 5시리즈 중에서 234까지가 약간 과거형 차량이 아닌가. 그래서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BMW 중에서 접근 가능한 BMW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차 제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차는 525 차량이니까 6기통에 M50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은 한 2500cc 정도 되고, 출력이 한 189마력, 한 190마력 정도 될 거예요. 토크가 한 26 토크 정도 될 거고요. 그때 당시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차량이에요. 지금도 뭐 190마력 정도면은 그냥 일반 세단이 그 정도 하니까 우리가 운행하기에 충분한 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형차인데, 사실은 요즘 차들이 크기가 많이 커져서 재원상으로 봤을 때 크기는 아반떼와 거의 비슷합니다. 실내 공간은 아반떼보다 좀 더 좁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후륜구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내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형차지만 실제로 크기는 굉장히 넓지는 않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패밀리카로서,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이 차 같은 경우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차는 M테크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의 M팩과 같은 개념이에요.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실내 인테리어와 실외가 M5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M5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M인데 파워트레인은 그냥 평범한 52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차예요. 그러니까 234가 개체수가 적지 않거든요. 꽤 있어요. 근데 234 M텍 이 모델은 사실 거의 저는 뭐 일단은 보지를 못했고, 있다는 소리도 듣지를 못했고, 해외에서도 나름 귀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세대 5시리즈 234 M텍 모델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왜 접근 가능한 수준의 BMW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차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전면부 때문이거든요. 에브롱하고 키드니 그릴하고 저기 둥근 헤드램프, 저게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좀 느끼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5 시리즈의 마지막 클래식은 아마 2, 3, 4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차량의 색깔은 아부스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수입된 차량입니다. 옆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 캐릭터 라인이랑 이 몰딩, 사이드 스커트까지 일자로 쭉쭉 뻗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이랑 쉐입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부드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전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옆모습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휠입니다. 휠. M5는 스타일 21 17인치, 우리가 그 표창 휠이라고 보통 부르는 휠을 쓰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타일 5 15인치 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이죠. BBS RS1 비슷하죠. BBS OEM 생산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휠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순정 상태의 차고로 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차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 M 사이드미러입니다. 보시면은 M3와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사이드미러를 갖고, 이게 순정이, 이거를 보시고 이게 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출고 당시 붙어서 나온 순정 사이드미러입니다. 그리고 옛날 차답게 사이드 프로텍터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앞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식 미가 돋보이는 전면부입니다. 옛날 차들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요즘 차들은 보면 범퍼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본넷이 바로 붙고 뭐 이쪽에 라이트가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차들 한번 보세요. 본넷이 있고 범퍼 있고 그 사이에 뭐 라이트나 그릴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공식 명칭은 에이프런인데 보통 에브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BMW는 라이트를 동그랗게 가져갔고 벤츠는 네모나게 가져간 거거든요. 보시면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전기형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기형은 이 부분이 훨씬 좁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게 바로 M 범퍼예요.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나왔죠. M 범퍼가 이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범퍼 딱 저 앞에 조금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건데, 이게 전면으로 딱 봤을 때도 그렇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차량 이미지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차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샤크노즈라고 부르는데 5 시리즈 1세대, 2세대는 더 심해요. 2, 3, 4까지도 약간 그런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 3, 4 뒷모습인데 마찬가지예요. 뒷범퍼도 M 범퍼로 되어 있어요. 앞 이렇게 튀어나왔죠?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미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기도 일반 2, 3, 4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되게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면서도 유려한 맛이 있어요. 요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요렇게 이런 면들의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딱 직각처럼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함과 아름다운 유려함이 같이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후미등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직도 광이 나고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후미등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여기가 살짝 도드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듯하고 뚝뚝 떨어져서 재미없고 심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트렁크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구함이 있죠. 써있는 걸로 봐서 일본에서 수입해온 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장 CD 체인저도 있어요. BMW. 저는 이 트렁크를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열 때마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열림과 닫힘의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작은 힘, 최소한의 힘으로 여닫게 돼 있어요. 특히 딱 문을 닫았을 때 이 철컥하는 기계적인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딱 떨어져서 쫙 달라붙으면서 철컥하면서 닫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트렁크 하나에 너무 많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자주 여는 입장에서 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34 엠텍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실내거든요. 실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리스토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실내 리스토어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옛날 실내 부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옵션으로 되어 있는 실내는 더더욱 그렇고요. 어떤 점이 과연 234와 다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시트입니다. 이게 M 시트인데 버킷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완전 버킷도 아니에요. 뭐 약간 세미 버킷 같은 느낌인데 가운데는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다 전동입니다. 이 부분도 다 전동으로 움직이죠. 도어 트림 또한 같은 패턴이에요. 여기 직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된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뭐 이게 싸제도 아니고 순정 출고 상태인데 뒷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일반 234는 좀 두툼한 느낌인데 얘는 되게 얄쌍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살짝 낮아 보이고, 착자감은 또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게 M 스티어링 휠입니다. 딱 봤을 때 M치고는 너무 무난하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M 스티어링 휠이고요. 에어백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컨셉인 것 같은데 내장재가 다 블랙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천정도 블랙이고, 이런 것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다 블랙이에요. 이게 일반 234는 이게 저는 그레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블랙이고, 우드 또한 다 블랙입니다. 약간 올드해 보이지 않고 좀 세련돼 보이고 멋스러운 느낌을 줘요. 기어봉도 이렇게 블랙이고요. 이쪽도 다 블랙입니다.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이거예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없는데, 일반 234와 다른 점은 스티어링 휠이 M이고 시트, 도어 트림이 다르다. 그리고 우드 그레인이 다르다. 실내가 올 블랙이다. 딱 이 정도인데, 딱 이 정도의 느낌이 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죠. 자, 보시면은 계기판, 전형적인 올드 BMW의 계기판 형상입니다. 여기 전조등 스위치예요. 보통은 뭐 이렇게 요즘 BMW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거는 이제 여기에 레버가 있죠. 근데 이런 형식이 저는 너무 이게 유니크 하더라고요. 이런 형식을 저는 그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안개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개등의 레벨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실내 이제 일루미네이션 밝기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하단에는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립 컴퓨터고요.
이게 공조기고 이게 라디오 다 순정입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게 이게 독립이거든요. 이쪽 독립의 오토예요. 요즘은 뭐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때 당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어백 있고 대시보드를 보면은 대시보드나 이 센터패시의 형상이 전형적인 BMW의 모습이에요. 요즘의 모습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드그레인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살짝 각도가 일로 틀어져 있어요. 운전자 쪽으로 약간 세미 콕핏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뭐 독일에서 만든 게 뭐 ZF 5단, 북미형이 뭐 GM 4단 이런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한 차인데 이제 4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스포츠 모드, 그리고 뭐 눈길 출발 이렇게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이쪽에 비상등하고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별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가 블랙이라서 톤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유니크한 그런 실내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사실 제가 뒷자리에는 거의 탈 일이 없는데 한번 뒤에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뒤에는 보면 공조기만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 있고 잿더리 있고요. 딱 이 정도입니다. 자리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제 레그룸이 딱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죠. 헤드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실내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깔끔하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깔끔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엔진룸을 볼까요? 자, 234의 엔진룸입니다. 234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열린다는 거. 이 시대에 뭐 230이나 뭐 이렇게 앞으로 많이 열었거든요. 근데 5 시리즈 중에서는 234만이 이렇게 후드가 앞쪽으로 열리고,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클래식해 보여요. 그냥 왜냐면 요즘에 이런 방식 안 쓰잖아요. 단점은 정비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이 이쪽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옆에서 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비 보냈을 때 사실 이 옆쪽에 데미지 입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 이쪽 옆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234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4만 갖고 있는 좀 유니크한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룸 보시면 직렬 6기통입니다. 우리가 BMW 엔진 하면은 뭐 6기통 하면 실키6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엔진이죠. M50 엔진이고 2500cc입니다. 제가 뭐 엔진룸은 깨끗이 안 닦아서 좀 지저분하네요. 저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부스 블루 메탈릭이라는 이제 코드가 적혀 있고요. 기본적으로 BMW 하면은 무게중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시 BMW 4기통 차량들 보면 엔진을 최대한 붙여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이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4기통에 비해서는 안쪽으로 배분이 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통 BMW는 앞에 배터리가 없고 이제 트렁크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무게 배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배터리가 시트에 있습니다. 시트 밑에, 그 뒷좌석 시트 밑에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무게 배분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뒷좌석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운동 성능에 도움은 되겠지만 저처럼 이 차를 가끔 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저는 안 타니까, 안 탈 때는 배터리를 이렇게 빼놓거든요. 근데 뒷좌석에 있으니까 그때마다 좌석을 뜯어내고 배터리를 탈거를 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방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자, 이렇게 BMW 234 M-TEC 모델에 대해서 실내와 실외, M-TEC 모델이 일반 모델과 다른 점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가 주행을 하면서 개인적인 느낌이 어떤지, 주행 질감은 어떤지 간단하게 주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